안녕하세요. 저희는 힙합에 대한 발표를 맡은 11조 김윤서라고 합니다. 저희는 힙합에 대한 간단한 용어 설명이랑 국내 힙합에 대한 설명, 그리고 힙합 문화에 대한 인터뷰, 힙합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힙합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힙합 전문가와 함께하는 인터뷰, 20대들과 함께하는 인터뷰, 그리고 힙합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토론을 맡았습니다. 먼저 힙합에 대한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DJing에서 이제 DJ는 힙합에서 DJ는 음악을 틀어주는 사람이 뜻하는 말이 아니고 프로듀서라는 개념이 강한 힙합의 DJ는 LP판을 이용해서 새로운 음악을 즉석에서 창조해내기도 하면서 비트를 틀어주고 서포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쇼미더머니를 보시면 이제 DJ만이 드랍 더 비트라는 래퍼들이 외치면 비트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를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쉽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랩은 힙합 문화의 한 줄기, 즉 반복되는 비트를 배경으로 깔고 리듬에 맞춰서 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랩 뮤직을 이제 힙합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비힙합 밴드가 랩을 자신의 음악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큰 성공을 거둔 예도 있기 때문에 랩은 하나의 창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래피티나 거리의 낙서를 뜻하는데 힙합은 빈민가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낙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피티 화가 중에는 미국의 장미셸 파스키아처럼 나중에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뒷골목 문화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댄스는 1970년부터 80년대에 전해 내려오는 미국의 힙합 댄스를 특징하는 춤입니다. 원래 이름은 비보잉이나 브레이킹인데 이제 브레이크 댄스란 말은 1980년대 중반에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랩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스타일은 래퍼들이 즉흥적으로 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이제 준비해둔 가사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랩을 하는 것을 다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퓨어라고 하고 써둔 가사로 이제 무작위 비트에 랩을 하는 것을 리튼이라고 구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프리스타일로 유명한 래퍼들이 많은데 그중 3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래퍼는 JJK, 술대리, 버클베리피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서출구와 올티 같은 래퍼들이 유명하면서 올티는 최근 쇼미더머니 6에 나가서 프리스타일 랩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펀치라인의 이제 사전적 용어는 이야기를 전개한 후 한 방에 이제 마지막에 터뜨리며 사람들을 웃기는 재치 있는 마지막 대사라고 할 수 있는데 힙합에서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뜻하는 게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펀치라인으로 가사를 쓴 음악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너 프리스타일로 외로워 보단 좀 배로해 넌 좀더 멀고 싶으면 수배는 해 아직부터 좀 자기가 없으면 내 배를 쳐 뒤집지고 기다리 가사 대신 엄지 척다리 스타일 나 광주 출신 아니지만 전라도 화려 넌 겨울에 반도가 되는데 자꾸 만지려 해 baby 저리 튀어 셔틀 통신 세명치 못해 like badminton 난 너한테 이용돼 시시 코너처럼 만나봐 네. 먼저 들으신 노래는 이제 올티의 올레디라는 노래인데 가사에 이제 2배, 3배, 4배라는 말로 펀치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러쉬와 지코의 오아시스라는 노래로 지코 파트 중에 이제 난 광주 출신 아니지만 전라도 환영이라는 부분에서 전라도와 전라라는 말로 펀치라인을 구성했고 또 다음 가사가 이제 넌 겨울에 밤도 안 됐는데 자꾸 만지러해라는 말로 이제 만지러해라는 부분으로 펀치라인을 구성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제 기리보이와 지코의 계획적인 여자로 가사가 이리저리 치여 셔틀콕 신세 면치 못해 like 배드민턴 나한테 이용대인데 이 부분은 이제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 선수의 이름으로 펀치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싱코페이션과 레이백은 싱코페이션은 흔히 말해서 당김음이고 레이백은 미는 음인데 보통 정박이 아닌 엇박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잠깐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around. 지금 들으신 게 싱코페이션이고 다음으로 이제 레이백은 너를 떠나 plus animation 내 waistbag 보이는 places places 난네 꿈을 살고 넌 the dreamer 현금 넘어 검사하는 baggage. 그리고 저희는 이제 힙합하면 생각나는 화제 힙합 영상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한국이니까 외국 힙합보다는 한국 힙합에 대해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국 힙합의 레이블과 크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둘 다 일반 엔터테인먼트의 개념보다는 좀 친목을 위해서 모여진 개념인데 레이블은 이제 회사 경영까지 발전된 개념이고 크루는 힙합 멤버들의 친목 단체 형식으로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AOMG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일반 가수들의 대형 계획사인 SMYG, JYP가 있다면 힙합 레이블에는 AOMG, 일리네어 레코즈, 저스트 뮤직이 그 파급력이 가장 큰 한국 힙합 레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OMG는 박재범과 처참아야견이 세운 한국의 힙합 레이블로 박재범이 현재 CEO를 맡고 있는데 AOMG에 속한 래퍼들은 공동 CEO에서 지금은 사임한 사이먼 도미닉, 그리고 로꼬, 그레이, 어글리덕, 후디, DJ 펌킨, 오원재, 또 얼마 전에 이제 경기를 치는 정찬성 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펑키하고 밝은 노래들이 AOMG의 큰 특징인데 혹시 그레이의 사운드 시그니처 아시나요? 시그니처 사운드 들어볼까요? 방송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영원하게 바래 지금의 젊은 거인 노령감과 느낌 그렇게 웃으면 시시하게 혹시 이거 목소리 주인공 아시나요? 네, 이거 자이언티입니다. 네. 다음은 저스트 뮤직으로 저스트 뮤직으로 스윙스가 창설한 레이블로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레이블이었는데 와약과 이제 멤버들의 장작 등으로 지금은 조금 영향력이 줄은 레이블입니다. 그 산하 레이블에는 인디고 뮤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디고 뮤직이 좀 더 잘 나가는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멤버로는 스윙스, 그리고 지금은 탈퇴한 블랙 빌스텍스, 그리고 시젠, 블랙넛, 기리보이가 있습니다. 기리보이 혹시 사운드 시그니처 아시나요? 네, 들어볼게요. all night. I just rush stop. 만나면 난 피곤하겠어. 그 목소리 주인공 아시나요? 맞아요. 원래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맞출지 몰라가지고. 다음은 일리네어 레코즈로 이제 도끼와 덕화에서 설립한 한국의 힙합 레이블입니다. 일리네어란 이름은 2011년 1월 1일 11시 11분에 이제 일리네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힙합 레이블 중에 가장 큰 수익 있는 레이블로 유명합니다. 그 덕분에 이제 돈 자랑이 이 레이블의 가장 큰 특징인데 멤버는 딱 3명, 도끼, 덕화, 그리고 지금 군대 간 빈지노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끼의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간만에 욕을 먹고 있는 일리네어 레코즈입니다. 일리네어 레코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거 혹시 아시나요? 네, 핸드 사인이 가장 유명한데 일리네어는 딱 3인이 함께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래퍼들은 그 산하 레이블인 앰비션 뮤직이 영입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VMC입니다. 래퍼 디플로가 이제 수장으로 있는 한국의 힙합 크루이자 레이블, 그리고 영문으로는 디스메이저라고 하고 한글로는 디스메이저라고 표기합니다. 크루와 컴퍼니가 동시에 섞여있는 레이블로 디플로와 오탄을 주축으로 2011년에 결성되어서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인 단체입니다. 그 소속 멤버는 넉살, 디플로우, 오디, 오탄, 덤빌스가 있습니다. 소속 멤버들이 이제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는데 사실 보시면은 실제로 성격이 굉장히 유쾌한 편이고
예능이나 이제 비하인드 등에서 꾸밈없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서 이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여서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저스트 뮤직의 산하 레이블인 인디고 뮤직에 속한 저스티스와 서로 디스하는 이슈가 있던 레이블입니다. 다음은 이제 맥킬레인인데 2016년 1월 루피가 이제 블루 그리고 나폴라와 함께한 레이블인데 그거에 오바도즈를 영입했습니다. LA를 기반으로 한인 래퍼들이 이루어져 있고 LA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서 슈퍼루키로 거론되고 있는 래퍼들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펼쳐진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에 3명이 출전하여서 2명이 결승에 오르면서 화제를 받았습니다. 이제 레이블에 대한 설명은 끝이고 아까 말씀드린 크루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비드 크루는 이제 자이언티가 수장이면서 크러쉬, 엘로, 브레이크, 로꼬가 소속된 크루입니다. AOMG처럼 굉장히 펑키한 노래들이 주를 이루는 크루입니다. 다음은 펜시 차일드로 지코가 수장으로 지코의 절친인 92년생 딘, 크러쉬, 페노메코, 프로듀서 이제 밀릭 스테이튠이 모여 결성했고 팀명은 크러쉬가 지었다고 합니다. 주된 장르는 이제 힙합과 R&B면서 래퍼가 아닌 크러쉬도 펜시 차일드 작업할 때 각종 랩 파트를 맡기도 합니다. 이제 엄지랑 약지를 접어서 F 모양을 만드는 이거 시그니처 제스처가 있으면서 지코는 이제 펜시 차일드와 작업할 때 속삭이듯이 이제 펜시라는 시그니처 사운드를 넣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클럽 에스키모로 딘, 펀치넬로, DJ 밀릭, 컴퍼골피, 오포원오프 등이 소속되어 있는 크루입니다. 딘과 밀릭이 주축이 되어 결성이 됐으며 에스키모라는 이름은 그 어원인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처럼 로우라는 뜻으로 이제 날 것의 음악을 지향하는 크루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크러쉬도 합류했다고 하네요. 기본적인 소개와 영어 정리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몇 가지 주제를 인터뷰와 토론 형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힙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마치고 디스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디스전 전문가인 이선영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스전 전문가 이선영입니다. 네, 디스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디스란 단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디스전에서 디스란 무례하다라는 뜻을 가진 디스리스펙트의 준말로 상대방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공격해 망신해주는 힙합의 하위 문화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미가 확대되어 상대를 폄하하는 말이나 행동을 일컫고 있으며 이 단어에서 디스를 당한 상대방이 이를 맞받아치는 맞디스와 스스로 자신의 치부나 과오를 드러내거나 깎아내리는 셀프 디스라는 단어가 파생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디스 배틀을 하는 영상 한 개 보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한국 힙합 최초의 디스전은 무엇인가요? 네, 국내에서는 지난 1998년 우리에게 쇼미더머니 진행자로 너무나도 익숙한 김진표가 디스전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김진표는 진표 생각 2라는 곡을 통해 유승준을 디스하게 됩니다. 디스한 이유는 유승준이 당시 웨스트 사이드를 외치고 다녔다는 이유였는데요. 2016년 한 방송을 통해서 김진표는 자신이 생각하는 웨스트 사이드는 투팍, 닥터드레 같은 래퍼였으며 당시 유승준의 음악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웨스트 사이드를 외치는 게 너무 싫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진표 생각 2의 가사를 살펴보면 얼어 죽을 웨스트 사이드만 외치지 말고 제대로 해봐 라며 유승준을 디스하게 되고 이에 유승준은 가만히 있지 않고 2000년 Throw Your Hands Up 이란 노래를 통해서 너희가 말하는 진짜 MC 마이크만 들면 너도 나도 MC 난 랩 안 해도 잘 먹고 사네 JP라며 맞디스하게 됩니다. 이것이 국내 디스전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알았네요. 그렇다면 한국 힙합 역사상 이제 디스전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주목받는 것이 컨트롤 비트 대란인데 혹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한국의 컨트롤 비트 대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컨트롤 비트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트롤 비트란 2013년 미국의 래퍼 빅션이 발표했던 컨트롤이란 곡에서 켄트릭 라마가 비트에 맞춰 자신의 랩 부분에 많은 유명 래퍼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자극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단순히 특정인을 공격하는 차원이 아니라 힙합씬 전체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였으나 엉뚱하게도 이가 국내로 넘어오면서 컨트롤의 비트에 특정인을 향한 인신공격성 랩을 얹은 디스전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컨트롤 비트 대란의 시작을 연 래퍼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다들 알고 있다시피 컨트롤 비트 대란의 시작은 스윙스였습니다. 컨트롤의 비트에 영감을 받은 스윙스는 킹 스윙스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이 곡의 가사를 통해서 벅 와일즈와 두 메인의 크루를 집중 타겟으로 한국 힙합 씬 전체를 광역 디스하게 됩니다. 스윙스의 소속사 측은 조금은 얌전하기만 한 한국 힙합 씬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과 분발을 촉구하는 스윙스의 태도와 생각 그 자체를 담아냈다고 이 곡의 발표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두 크루의 멤버인 테이크원과 어글리덕은 각각 리 컨트롤과 컨트롤 알트 딜레트라는 곡으로 맞디스하게 됩니다. 이 중 테이크원의 컨트롤 알트 딜레트라는 곡에서 가만히 있던 매드클라운과 제이형까지 끌어들이면서 이 디스전에 참여하는 인물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후 이센스가 You Can't Control Me라는 곡에서 얼마 전까지 자신이 소속했던 소속사 아메바 컬처를 설립한 다이나믹 듀오를 신랄하게 디스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센스가 슈프림 팀을 탈퇴하고 아메바 컬처로부터 나간 정황이 알려지지 않아 모두가 궁금해하던 중에 발표된 디스곡이기 때문에 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센스의 You Can't Control Me 잠깐 감상하고 가시겠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디스곡들이 오갔는데요. 유일하게 디스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개코가 자신의 트위터에 컨트롤 비트 다운받았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면서 디스전 참전을 알렸고 이는 대중에게 많은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윙스가 신세계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디스곡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디스전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컨트롤 비트 디스전은 네이버 인기 검색어 순위에 연일 힙합 가수들의 이름으로 채워질 정도로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컨트롤 비트 디스전 이외에도 이슈가 된 디스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디스전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디스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스전은 힙합 문화의 발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디스가 배틀의 성향을 띠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경쟁을 펼치는 형태로 이런 경쟁 안에서 랩 기술이나 음악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래퍼들이 소속된 정글 엔터테인먼트 최승영 부장은 디스는 랩 배틀을 하면서 느낌이나 주관을 즉석에서 표현하는 매력이 있으며 디스를 하면서 서로의 실력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스킬적인 측면이 향상되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힙합퍼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조리한 현상이나 집단을 비판했을 경우 음악이라는 것이 융합돼 대중에게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공감대는 사회에 변화하는 현상을 이끌어내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반대로 디스가 가진 폐해도 크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디스를 상업적인 형태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 등 이슈화가 되는 스타를 비판하면서 인지도를 얻으려는 불건전한 시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위한 디스가 아니라 디스를 위한 디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힙합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앞세워 혐오 발언, 성희롱,
외모 비하를 쉽게 남용하고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훈장처럼 여기는 힙합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스를 통해서 정치나 사회를 비판하는 곡을 하나 감상하시면서 제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패션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힙합하면 패션을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힙합이 유행시킨 패션, 즉 힙합 패션에 대해 패션 종사자부터 일반 대중까지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앞쪽에 있는 PPT에 있는 의상을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실까요? 맞아요. 그럼 딘드밀리에 관한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질문은 홍대병, 딘드밀리 룩 등의 힙합 패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대학생부터 아티스트, 의류 종사자까지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21살의 보통의 여대생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딘드밀리로 홍대병 다 처음 들어보고 전부 생소하고 자신의 취향은 아니지만 개취 존중이라는 느낌이며 힙합만의 스타일에 특색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스타일은 장난꾸러기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스타일은 무섭거나 센 느낌이 들며 여성 힙합 패션은 다소 노출이 심한 점과 과한 화장 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거부감이 들어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또 그래픽 아티스트와 미대생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힙합 패션은 현재 이슈로 떠오르는 기성세대의 꼰대 문화와 상반되는 혹은 반대되는 문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세대 간의 차이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힙합이라는 문화, 즉 자유분방하고 자기 표현에 제약이 없는 그러한 점을 꼰대 문화와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 아직 떨치지 못한 유교의 특성을 많은 젊은이들이 예전 X세대와 같이 자칫 반항적으로 보일 수도 혹은 제약이 없어 자유롭게 스스로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힙합 패션을 선택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류업 종사자의 의견은 최근 딘드밀리를 기반으로 한 아이템의 판매량이 늘고 있고 위에 나온 홍대병, 딘드밀리 말고도 힙합 뮤지션들이 입고 다니는 테크웨어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런 패션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또한 유행이고 또 다른 힙합이 아닌 패션 아이콘이 등장하면 그 유행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류 문화로 바뀐 힙합과 그에 따른 패션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 인터뷰해 보았는데요. 이 질문에는 의류 전공 남대생과 일반 여대생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의류학 남자 졸업생의 의견은 힙합 패션은 스트릿 패션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럭셔리 브랜드도 스트릿 패션으로 추세를 바꾸고 있는데 그만큼 다양한 스타일이 공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비주류였던 것들이 지금은 주류가 되고 있고 사회의 특정한 부분이 패션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는데 지금은 힙합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중이고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명품은 고전적이고 고지식한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금은 명품조차 스트릿 패션을 인정하고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이제 문화라는 것이 서열 관계가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2살의 여대생은 힙합이 비주류에서 주류로 바뀐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부드럽게 바뀐 것 같지만 그만큼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SNS나 길을 가다 힙하게 입은 사람들을 보면 개성있고 트렌디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생각을 하는 대중들의 수도 늘어나면서 패션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 SNS나 대중 매체의 영향에 따라 청소년들의 과시 소비 문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힙합이 주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 긍정적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힙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권형인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힙합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권영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힙합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첫 번째, 사회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힙합이 급속도로 빠르게 대중화가 이루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힙합을 하는 뮤지션의 범죄 행위와 사회적 도덕성 결여가 그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힙합은 범죄와 예술을 넘나드는 음악이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범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범죄 종목은 나열하기가 너무 많습니다. 성범죄, 마약, 병역비리 등 수많은 인기 힙합 뮤지션이 불법 행위를 그저 힙합의 스웩을 하는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경솔한 문제가 되는 행동과 언행을 자주 하는 힙합 뮤지션 또한 상당수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도끼, 마이크로다 모두 다 미투로 논란이 되었죠. 힙합 뮤지션으로 최근 사회적인 문제의 중심에 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윙스는 군대 병역 문제로 많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었습니다. 모든 범죄 행위를 그저 힙합 그 자체라고 변명한다면 그런 힙합을 과연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힙합의 가사 논란입니다. 힙합의 가사가 매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주제로 불러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욕설이 담긴 가사는 힙합의 상징처럼 보여집니다. 힙합의 대중화에 앞장선 인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서는 공연에 욕설이 많아서 묵음 처리와 모자이크 처리를 한 가사를 본방송에서는 보여주지 못하고 인터넷 공개를 하는 등 이런 블러 처리를 한다고 하죠. 그런 모습으로 에피소드를 공개하고 있고요. 또한 요즘에야 힙합에서 여성이 참여자로 늘고 있지만 힙합은 남성 중심의 문화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힙합 가사에는 여성의 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가 매우 많았습니다. 제가 노래 한 곡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가사를 중심으로 한번 듣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들어주시겠어요? 불알피 청바지 입고 턴업하지 나는 바지 재질이면 아니만 입어 역겨운 놈들 지격을 패스해도 fuck with me 팝비기처럼 되고 싶은데 늘면 말에 대가리에 총 쏴줄게 비치 시계나 관심 없어 현지를 원해 유치하게 써도 돼 말고 진짜로 총해 솔직히 나 키디비 사진 보고 딸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on 프리티 연애 이름 여기서 거의 마지막쯤에 나온 그 가사가 제가 준비한 PPT에 있는 여기에 있는 가사인데요. 솔직히 입에 담기도 조금 어려울 정도로 상스러운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빌스텍스랑 블랙넛이 같이 부른 인디고 차일드라는 노래인데요. 물론 블랙넛은 엄청난 펀치라인과 랩 스킬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대세 힙합 뮤지션이지만 개성이 넘치는 가사에서 매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들으신 충격적인 가사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여기서 들으실 수 있는 키디비라는 래퍼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법정 공방까지 오갔고 현재는 검찰에서 블랙넛에게 모욕죄로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구형을 한 상태고 아직 결과는 내년 1월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가사를 담은 노래 또한 주요 음원 사이트의 개성이나 힙합이라는 이름 아래서 여과 없이 아직도 유통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요즘 신곡을 발표한 송민호 또한 과거 쇼미더머니에서 문제가 있는 가사 선택으로 큰 논란이 되어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옆에 나와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아마 좀 말로 하기 좀 그런데 그 산부인과 의사와 여성의 그 다리를 뭐 벌린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매우 선정적인 내용으로 가사를 구성을 해서 매우 큰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청소년 힙합 문제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힙합은 주로 10대, 20대 젊은 층이 주로 즐기는 젊은 음악이기 때문에 요즘 세대에 큰 영향을 주는 대중문화입니다. 하지만 위의 요소와 같은 성범죄, 마약범죄 등 범죄 현상을 한 래퍼를 옹호하면서 그들이 하는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일부 청소년들이 있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실제 마약 혐의로 구속된 CJ의 SNS에는 사랑합니다 다녀오십시오 라는 그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댓글은 10대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고등 래퍼에 출연한 래퍼 윤병호가 올린 것으로 이와 같은 힙합 아티스트의 범죄 현상이 청소년들에게 마치 우상처럼 작용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띄워놓은 인스타그램 이 캡처본은 그 10대 힙합 가수들의 인성 논란에 대해서 띄워놨는데요. 이 인스타그램은 최근 고등 래퍼 우승자인 양홍원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그 양홍원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 그런 인스타인데요. 10대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의 그 자질 또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그가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고등학생이고 그 프로그램에 그 10대들이 주가 되는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이고 심지어 인성 논란이 방송 그 당시에도 크게 일어났지만 그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점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 힙합 뮤지션들이 사회적인 문제의 반복은 과연 저항과 자유를 외친다는 힙합을 대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네, 부정적인 의견 잘 들었고요. 저는 긍정적인 의견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까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이유로 이제 사회적 도덕적 문제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시잼, 빌스텍스와 같은 래퍼들은 마약을 하고 또 이제 최근에 도끼나 마이크로닷은 최근 부모님의 빚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조금 불쾌하게 인스타그램에 표현해서 부정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사회적이란 측면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타이거 JK는 무료로 자신의 대학 공연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또 자신은 자기 집이 아닌 전세에 살면서 전 재산을 기부하였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유명해지면 꼭 기부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전세에 살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또 이제 과거의 가사에 선정적인 가사를 써서 논란이 된 슈퍼비도 쇼미더머니에 나온 악동스러운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는 래퍼인데 슈퍼비는 기부 콘서트를 따로 열고 콘서트의 수익금 모두를 불우한 아우등들에게 지금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얼마 전에 그레이가 프로듀싱한 119 리믹스라는 노래는 50명의 래퍼가 참여한 곡으로 이제 이 곡의 수익 모두를 소방단체에 기부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래퍼도 있겠지만 이처럼 사회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래퍼가 많기 때문에 힙합이라는 문화에 무조건 부정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가사에 좀 선정적인 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좀 사이다 부분도 많거든요. 지적하신 가사가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일부는 뭐 아까 블랙런처럼 있겠지만 오히려 힙합이라는 문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에 대한 비판,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원하게 긁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흥행에 좀 일부나마 도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 비판적인 가사로 우리 사회의 암적인 것들을 긁어주고 또 그레이와 로꼬는 이제 꿈이 뭐야? 시차, 남편이 하기나이 등 젊은 청춘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사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는데 사회 비판에 대한 또 영상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 사회에 이제 좀 도움을 주는 가사를 만든 그레이의 노래를 조금만 듣고 오겠습니다.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학청 교수님이 무시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남자들이 돈 주고 가는 파리의 시간에 사람이 좀 이래저래 만약에 궁금해 내 시간은 두근데 날카로운 침이 내 시간들을 어두게 모두가 바쁘게 뭘 하는 경쟁 하나 배웠으니 우린 우리의 스타로 도망칠 수밖에 이미 조금밖에 못 그래 야 일찍 일어나야 성공이 안 돼 맞는 말이지 근데 니들이 꿈을 꾸던 그 시간에 나도 꿈을 꿨지 둘이 똑바로 끊지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Have a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나 태어나는 중이야 We are Hey, don't you know who we are 네. 이렇게 이제 힙합 가사가 폭력적이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만 미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청소년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새로운 축제장이 형성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단순히 가사가 성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은 조금 억지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학창 시절 때는 힙합 문화가 좀 대중화되기 전이었는데 하지만 그때 우리는 똑같이 지금과 똑같이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았을 때 과연 힙합이라는 문화가 지금의 청소년들의 폭력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제 유튜버들의 언어나 행실이 오히려 더 청소년들에게 폭력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또 이제 청소년들에게 지금 래퍼나 비트메이킹이라는 새로운 직업을 꿈으로 삼을 수 있으며 많은 래퍼들을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는 축제를 통해 학업에 지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청소년 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대학 축제에 래퍼가 오는 것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지만 축제라는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가장 어울리는 것은 힙합 곡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힙합에 대한 패션 그리고 인터뷰 토론으로 많은 대중들의 의견을 들어보았고 확실히 힙합 문화가 비주류에서 주류 문화가 되면서 부정적, 긍정적 요인도 있었고 아직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문화이지만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효과적인 대중문화임은 틀림없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11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